자, 이제 우리가 그 리니어 펑션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 멀티레벨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도 부르고요. 소프트맥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뭐 0 또는 1, 뭐 true, false 이렇게 나눴던 게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분류를 하는 거예요. 학점을 준다든지 A, B, C, D 이렇게 혹은 뭐 아까 예제에서 봤듯이 뭐 고양이, 강아지, 모자, 머그컵 이렇게 나눈다든지 다처럼 분류를 하는 걸 우리가 소프트맥스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죠? 소프트맥스 이론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리니어 리그레션, 경향성을 판단하는 방법, 거기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씌우고 그리고 코스트 함수만 잘 설계해주면 로그 기반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0과 1의 이진 분류가 가능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인 분류 보신 것처럼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머그컵인지 모양인지 모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류기라든지 아니면 레터 그레이드 A, B, C라는 학점을 준다든지 여기 좀 더 고차원적인 분류를 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본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손글씨 A라는 손글씨와 B라는 손글씨와 C라는 손글씨가 있는데 이렇게 좌표로 한번 나타낸다고 합시다. 요거를 뭐 우리 보고 싶게 X좌표, 뭐 Y좌표 이렇게 한다면 얘는 뭐 4,1이라는 좌표를 가진 이 C라는 점은 뭐 4,1이면 이제 C라는 손글씨를 표현한 것이다. 얘는 뭐 한 2,2, 얘는 뭐 한 1,3, 얘는 뭐 4,4, 얘는 뭐 한 3,5, 뭐 이런 식으로 좌표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새로운 손글씨가 들어왔다. 그럼 얘는 A냐 B냐 C냐 알아맞추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게 뭐 여기 있거나 그럼 이건 당연히 B죠. 볼 것도 얘가 A나 C일 리는 없죠. 여기에 있다. 얘는 A겠죠. 당연히 얘는 A, 얘는 B. 여기 있다 그러면 얘는 C겠죠. 이런 건 되게 쉬운 거고요. 요거 얘 같은 게 이제 에러가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통계학적으로 패턴 인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샘플이 지금 너무 적어요. 고전적인 통계학에서는 A라는 샘플 더 많이 가져와요. 로브 라지 넘버를 달성해서 정규분포처럼 보일 때까지. B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샘플 가지고 정규분포를 달성할 때까지. C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샘플 가지고 정규분포를 달성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처럼 보이도록 해요. 정규분포란 건 확률 분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X축, Y축 두 개 축에 의한 거니까 이 정규분포는 거기에 의한 결과물이라서 3차원으로 보일 것이고 그래서 원래 정규분포를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라고도 말을 하는데 얘를 그래서 우린 뭐라 부른다? 가우시안 분포인데 3차원이니까 언덕처럼 보이죠? 가우시안 힐, 가우시안 언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게 다 확률값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A라는 언덕에서 봤을 때 값과 여기 C라는 언덕의 값과 B라는 언덕의 값을 봤을 때 제일 확률이 높은 거, 제일 값이 높은 걸 찾아서 난 A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주면 이건 A인 거예요. 이게 바로 고전적인 통계 기반의 방식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지금까지 배운 거, 선형 회귀 분석이랑 이진 분류 그 두 개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건 이진 분류밖에 없는데 이진 분류 가지고 어떻게 이걸 문제를 풀까요? 사실 이진 분류는 어떨 때 이진 분류냐면 그 분류기의 결과값이 이진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뭐 시험에 합격했냐 불합격했느냐 뭐 아니면 뭐 그 이 카드가 실제로 실사용자가 사용한 거냐 아니냐 OX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얘가 A, B, C 중에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A, B, C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데 대답을 바이너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세 번 하는 거예요. A냐 아니냐. 그랬을 때 A냐 아니냐 물어봤는데 A 맞아요. B냐 아니냐 물어봤는데 B는 아닌데요. C냐 아니냐 물어봤더니 시그모드 값이 0.5보다 작아서 C도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질문을 우리 A, B, C 셋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거니까 A, B, C 중에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A입니다, B입니다, 혹은 C입니다. 한 번에 끝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진 분류기밖에 없다. 이진 분류기는 대답을 0 또는 1밖에 못한다. 그럼 질문을 여러 번 하더라도
대답을 0과 1로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거고요.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A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A예요 아니에요 하는 이진 분류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B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B예요 아니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C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C예요 아니에요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 A인 것들과 A가 아닌 것들로 나눴어요. 그럼 그 코드에서 학습할 때 샘플 넣을 때 이 A 좌표에 해당하는 애들은 A니까 1, B 좌표나 C 좌표에 해당하는 애들은 0 해가지고 이 좌표가 인풋이고 결과값으로 1, 1, Y 값으로 0, 0, 0 이렇게 넣어주면 X인지 Y인지를 나누는 이진 분류기를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코드에서는 B에 해당하는 것들은 1, 1, 이 좌표가 인풋이고 얘네들은 Y 값은 1, 1이고 그 다음 B가 아닌 나머지 A와 C는 이 좌표에 해당할 때 얘네들은 다 0이다 라고 해주면 B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이중 분류기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C인지 아닌지는 C만 1이고 이 좌표만 나머지들은 0, 0, 0, 0이라고 해서 학습을 해버리면 이 선이 생기면서 C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중 분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좌표에 대해서 얘가 A냐 아니냐, B냐 아니냐, C냐 아니냐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봤을 때 A냐 아니냐 했을 때 A 맞고 B 아니고 C 아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냥 A라고 대답해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시그모이드 값이 다 0.5보다 커. A 맞고요. B 맞고요. C는 다행히도 시그모이드 값이 0.5보다 작아서 C는 아니래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A야 B야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코드에서 시그모이드 값이 0.5보다 크면 맞고 아니면 아닙니다 라는 그 부분을 없애줘요. 없애주면 시그모이드 값이만 도출하는 거예요. 즉 A냐 아니냐 물어봤는데 시그모이드 값이 0.9여서 A입니다. B냐 아니냐 물어봤는데 시그모이드 값이 0.6이어서 B입니다. C냐 아니냐 물어봤는데 시그모이드 값이 0.1이어서 C는 아니에요. 0.5를 못 넘었으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시그모이드 값만 보고 비록 B와 A에 대한 건 0.5를 넘었으니까 A도 맞고 B도 맞아요 하지만 기존에는 둘 다 맞으니까 뭐가 더 맞는 거지를 구별 못했다면 지금은 이 시그모이드 값 자체가 보이니까 시그모이드 값이 더 크면 클수록 좀 더 가까운 거니까 시그모이드 값이 제일 큰 애를 뽑아서 아, 넌 A구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진 분류기를 3번 돌려요. 우리는 A냐, B냐, C냐를 구별하는 거니까 만약에 아라비아 손글씨를 구별한다면 손글씨 0, 손글씨 1, 손글씨 2, 기타 등등해서 손글씨 9까지 총 10가지가 있죠. 그럼 이게 딱 좌표를 한 다음에 0입니까 아닙니까? 1입니까 아닙니까? 2입니까 아닙니까? 기타 등등해서 9입니까 아닙니까까지 총 10번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시그모이드 값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내면 그러면 3이 제일 커? 그럼 넌 3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맞히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의 예제에서는 A냐 아니냐, B냐 아니냐, C냐 아니냐, A, B, C 셋 중에 하나에 대해서 알아맞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가지의 질문을 한 거예요. 3번의 이진 분류기를 돌렸고요. 학습한 결과에서 우리가 새로운 샘플을 줬을 때 그때 값이 0.9, 0.6, 0.1이라면 제일 큰 값인 0.9를 찍으면서 방금 들어온 샘플은 A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보자면 우리의 불만은 뭐냐면 코드를 3개나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코드를. 그렇죠? 학습시킨 데이터 양상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야, W 값이 2x1으로 만들고 어차피 2차원 좌표니까 바이어스 값 하나, 여기도 2차원의 바이어스 값 하나, W 값 세로로 2차원의 바이어스 하나로 만들 건데 코드 3번 돌리느니 2x1을 이렇게 책꽂이에 책을 쌓듯이 A에 대한 거, B에 대한 거, C에 대한 걸로 만들면 X 값이 가로로 1x2로 들어올 거니까 얘는 2x1이고 A냐 아니냐 하나, 둘, 3개 있어서 3번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3개가 나란히 책꽂이에 책이 쌓이면 차라리 2x3의 행렬로 만들어줘서 한 방에 코드 하나로 해결하자. 굳이 이진 분류기 코드 3개를 왜 만드는데? 입니다. 그래서 2x1이 아니라 2x3로 하나의 행렬을 만들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게 2인 이유는 들어오는 인풋 사이즈가 2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 행렬 곱셈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2인 거고요.
이게 3인 이유는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이 A냐 아니냐, B냐 아니냐, C냐 아니냐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2x1짜리가 3개가 책꽂이에 책을 쌓듯이 쌓여 있어서 이게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x2짜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각각의 곱셈을 통해서 우리가 1x3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각 세로 벡터 3개짜리가 되고, 여기에서 맨 앞에 있는 건 A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 다음은 B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마지막은 C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제 해준 다음에 거기다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B를 해서 나중에 시그모이드를 딱 씌우면 우리가 A에 대한 값, 시그모이드, B에 대한 시그모이드, C에 대한 시그모이드가 되겠죠. 원래 가로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보기 좋게 그냥 세로로 해봤습니다. 즉 아까 한 것처럼 여기 A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B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C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여기 더하기 B, 여기도 더하기 B, 더하기 B를 각각 해주고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드 씌워주면 이게 A에 대한 확률 0.9, 아까 그 그림에서 B에 대한 확률 0.6, C에 대한 확률 0.1이 되니까 이 중에 제일 큰 0.9를 찾으면 넌 A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프로포셔널하게 계산한다는 건 뭐냐면 요 0.9 더하기 0.6 더하기 0.1분의 0.9를 한 거. 그러니까 요거 3개 다 더한 것분의 B, 3개 다 더한 것분의 C 한 거를 써주면 얘가 지금 시그모이드 A 더하기 시그모이드 B 더하기 시그모이드 C분의 시그모이드 A,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한 것분의 B,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한 것분의 C이기 때문에 다 합하면 1이 되겠죠. 이렇게 재계산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제일 큰 거를 뽑는다. 그러면 솔직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우열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이때도 A가 제일 컸고 지금도 A가 제일 클 거예요. 하지만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텐서플로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맥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맥스 연산을 하라고 만들어준 함수예요. 그 함수가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 더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인공신경망은 여러분 그 y값이 한 개였어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제일 먼저 배웠죠. 그러면 값이 2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학생이 시험 공부한 시간과 몇 년치 기출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몇 점을 받을까요? 라고 해서 y값, 신경망의 y값은 하나의 값이었어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진 분류기도 0 또는 1로 하나의 값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이진 분류기를 3번 반복하죠. 그럼 출력도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때에는 A를 나타낼 때는 100이라는 값을 넣어서 A라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B는 가운데 있는 확률이 제일 큰 거니까 010이라는 값을 넣어서 학습하고, C가 제일 만약 C라는 단어라면 001로 C를 표현합니다. 즉 A를 표현하는 벡터는 100, B를 표현하는 건 010, C를 표현하는 건 001이에요. 즉 우리가 인공신경망에서 지금까지 y값은 한 개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3개 중에 하나를 분류하니까 이렇게 0과 1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1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A인지 B인지 C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식입니다. 원핫, 하나의 값만 핫하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그래서 원핫 인코딩이라고 말을 하고요. 요 1의 위치에 따라서 A인지 B인지 C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다음에는 이 소프트맥스의 코스트 함수는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소프트맥스의 코스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념 자체가 시그모이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즉 이진 분류를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의 개수만큼 병렬적으로 중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진 분류의 코스트 함수가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로그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중첩해서 썼으니까 각각의 결과를 서메이션 했을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어그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함수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 부릅니다. 사실 우리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때 배웠던 그 코스트 함수도 우리가 쉬운 말로 그냥 엔트로피 함수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그 로그 기반의 함수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엔트로피 함수라고 부릅니다. 뭐 깊이 들어가진 않겠고요. 뭐 로그 기반의 그런 물리학적인 불확실성을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수치화를 하는데 정보이론이라는 연구를 하시는 그런 수학 혹은 통신이론 이쪽을 하시는 그런 많은 이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역시 시그모이드 기반이죠.
왜냐하면 이진 분류기를 다 병렬적으로 여러 번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그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끼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 함수를 어떻게 유도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함수를 잘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은 100이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이면 이건 A를 의미하는 겁니다. A. 그쵸? 만약 010이었으면 얘는 B, 001이었으면 얘는 C 이렇게 되는 거겠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A일 확률은 0.7, 70%, B일 확률은 0.2, C일 확률은 0.1이라고 해서 estimated, 즉 이게 모델 값이 되겠죠? 즉 우리 AI 모델 값이 될 거예요. 이렇게 A 확률이 70%다. 그래서 A일 확률이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지금 A인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럼 결국 얘도 1, 0, 0이랑 동일한 거가 되겠죠? 그럼 여기 식을 자세히 보시면, L이 1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S니까 S는 1로 들어가요. 즉, 1, 0, 0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L이 1, 0, 0 들어갑니다. 얘도 똑같이 1, 0, 0이 들어가요. 1, 0, 0.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이기 때문에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요 L이고 요 S가 이 S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0이 들어갔으면 지금 저희도 100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맨 첫 라인을 보면 1 곱하기 로그 1이에요. 자, 로그 1은 우리가 봤듯이 0이죠. 그래서 1 곱하기 로그 1이 있고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건데 얘는 뭐가 된다?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0, 0이네요. 그럼 자, 0 곱하기 로그 0인데 로그 0은 마이너스 무한대였어요. 하지만 그 앞에 0이 붙었기 때문에 0 곱하기 무한대는 또 0이죠. 똑같이 0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는 또 0입니다. 그래서 0 빼기 0 빼기 0이니까 0이겠죠. 코스트가 0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AI 모델과 실제 값과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손실이 없을 때 우리는 코스트 함수 값이 0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동작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경우를 본다면 이 경우는 보시면 우리가 실제 값은 100으로 A는 맞아요. 일로 들어갈 거고요. 근데 우리가 얘가 만약에 바뀌어서 0.29, 0.7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0, 1, 0으로 얘가 B라고 한다면 지금 실제 값은 100이라서 A지만 지금 010이 우리의 에스티메이션 B다.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이 S는 1로 들어갈 거니까 얘는 지금 100이 되고 여기는 010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위에를 볼까요? 제일 위를 본다면 자, 1 곱하기 로그 0이에요. 1 곱하기 로그 0은 1 곱하기 로그 0 얼마? 마이너스 무한대. 즉 마이너스 무한대가 여기 됐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사실 해석학적으로 마이너스가 한번 생기면 거기에 마이너스 빼기 해석학적으로 무한대가 한번 생기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또 무한대예요. 무한대가 한번 생기면 얘를 없애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얘는 결과는 무조건 무한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마이너스 1 로그 0이라는 게 즉 1과 0이 이렇게 딱 엇갈린 게 하나라도 생기면 얘는 무한대를 발생시켜 버리니까 그 뒤에는 뭐가 나오든지 간에 얘는 그냥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 비트가 엇갈리는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00이었으면 얘도 100이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지. 비트가 엇갈려서 1과 0 이렇게 엇갈려서 나타나는 순간 이 순간 무한대가 발생되면서 무조건 얘는 무한대가 되는 함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여기가 A면 A여야지만 0인 거지 여기가 B나 C면 무한대가 된다는 소리죠. 딱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표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벌써 무한대가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그럼 뒤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얘는 결과가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트가 크로스돼서 엇갈리는 순간 우리가 무한대를 발생시키는 코스트 함수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부릅니다. 크로스. 자, 여기까지가 해서 우리 이제 코스트 함수까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얘도 역시 시그모이드 쓴 걸 로그 기반의 우리가 엔트로피 함수를 설계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컨벡스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프트맥스 정리해 볼게요. 자, 소프트맥스는 뭐다?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이 다양한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A, B, C 셋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걸로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A, B, C 중에 뭐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패턴 인식적인 방법에 의하면 많은 데이터 샘플을 가지고 각각 가우시안 정규분포를 구한 다음에 그들 간의 확률값이 제일 큰 걸 찾아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배운 건 이진 분류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진 분류기를 여러 번 돌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풉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중에 하나를 구별한다면 A입니까? 아닙니까? 즉 대답하는 사람이 이진으로 대답할 수 있게 이진 분류기처럼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진 분류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입니까? 아닙니까? 했을 때 A예요? 아니에요. OX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은 B입니까? 아닙니까? 세 번째 질문은 C입니까? 아닙니까? 즉 우리가 분류하고 싶은 기준이 3개라면 우리가 질문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3번 함으로써 우리가 그 3번의 답을 가지고 유출을 하는 거예요. 자, 유출을 할 때 기존의 이진 분류기처럼 OX로만 대답을 한다면 중복해서 A도 맞고 B도 맞다고 했을 경우에 그들 간의 우열 관계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모이드 0.5보다 넘으면 무조건 다 1이라서 맞다라고 했던 것에서 벗어나 시그모이드 값 자체를 본다면 시그모이드 값을 가지고 0.9이기 때문에 1이었는지 0.5를 살짝 넘어서 1이었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값이 크면 클수록 그거의 유사도는 높다라는 것에 착안하여 우리가 시그모이드 값이 제일 큰 거를 골라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죠. 자, 그렇게 했던 게 우리 소프트맥스의 모델이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모델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코스트 함수 역시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썼던 것처럼 로그 함수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좀 응용을 해보자면 손글씨를 구별하고 싶다. 우리 손글씨를 구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손글씨 중에서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한다면 아라비아 숫자는 0부터 9까지 총 10가지가 있죠? 그럼 질문을 0이냐 아니냐, 1이냐 아니냐, 2냐 아니냐, 3이냐 아니냐, 기타 등등 9냐 아니냐까지 총 10번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가 얘의 10개 중에서 시그모이드 값이 뭐가 제일 큰지를 찾아서 바로 그 값이 지금 들어오는 샘플이 어떤 숫자인지 알아맞힐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조금 응용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대로 멀티레벨 클래시피케이션 혹자 말하는 소프트맥스라는 방식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선형의 분류기를 모두 마쳤어요. 그쵸? 이제 구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인공신경망을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번 한 후에 그 다음에 바이어스 더하고 시그모이드 씌우는 방식으로 연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공신경망이 넘어가면 히든 레이어라는 개념을 통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다수가 중첩되는 상황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다수가 중첩이 되면 그 자체로서 우리가 분류의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히든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 분류의 정교함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딥러닝처럼 히든 레이어가 많이 쌓을 때에는 정말 파워풀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소프트맥스의 실기가 끝난 후에 우리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배우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